영어 읽기 쓰기 연습 1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1차시 때 리딩이 뭔지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퀵 리딩,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퀵 리딩 얘기했어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파악도 중요하고, 저스트 리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 내용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차시에는 영어 읽기와 쓰기란 무엇인가? 자, 읽기를 했으니까 쓰기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할 때 제가 1차시 찍고 나서 2차시 바로 찍다 보니까 저는 아까라는 말이 자, 그러면 1차시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리딩 같은 경우가 특정 구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인지하는 거면 쓰기는 반대로 뭘까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구문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적는 것. 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쓸 때 보면은 뭐 cognition이라는 말도 썼고요. 제가 쓰고 있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grammar라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수업 시간은 how to write, 어떻게 해서 sentence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요것 자체가 바로 제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적은 거죠. 자, 여러분들은 PPT에 남아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적은 것들을 읽고 계신 거고 저는 PPT를 준비할 때 쓰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호나 문자를 이용하여 언어를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도 오늘도 어떤 학생이 이제 저한테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저는 읽고 그 친구는 쓰고 저도 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뭐 한 거죠? 쓴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게 되는 겁니다. 기호나 문자를 이용해서 언어를 표현하고 의도적인 것들이었죠. 이게 다. 그쵸? 자, 쓰기는 우리가 필기라고도 해요. 자, 필기하라는 말인데 듣고 필기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읽고 답하는 쓰기만 제가 지금 강조를 했는데 듣고 쓰는 행위들도 많죠. 그래서 영어는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통해서 읽기와 쓰기 부분을 연습을 잘 하셔도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다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들으면서 이 친구처럼 그쵸?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스닝을 하면서 라이팅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스피킹 말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또 적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뭐 스피킹과 리스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거는 그쵸? 저는 스피킹을 한 거고 여러분은 리스닝을 한 거니까 동시 발생하면서 대신 또 뭐 더 라이팅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참 묘하죠?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신기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쓰기는 필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글쓰기는 쓰는 행위의 그 자체보다는 일정한 질서를 가진 글을 쓰는 것이에요. 일정한 질서, 단어 순서, 이게 뭘까요? 바로 SVO. 저는 SVO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SVO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근데 SVO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해요. S, subject죠. 아이고, 잠시만요. 이번 학기에 판서를 좀 예쁘게 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verb. 자, object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SVO. 문장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항상 영어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글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쓰기 과정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how to write인데 이 how to write은 센텐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 센텐스 레벨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라이팅을 잘 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요즘 또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쓰기를 하는 과정 동안에 학습자들이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은 전략도 사용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고칠까? 아니야 여기다 이걸 붙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사 연구가 그런 부분을 연구한 거였어요. Think Aloud라고 해서 학생들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게 해서 녹음을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됐는데 이런 거죠. 주제를 딱 받고 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주제가 이거네. 그런데 이렇게, 주제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여러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그걸 입 밖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주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주제가 이거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남에게 추천한다면 무엇을 추천할까? 이게 주제네. 근데 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아무튼 내가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떡볶이를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근데 떡볶이 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재료를 영어로 못 쓰겠네, 잘. 이게 너무 어렵네.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식의 전략을 쓰는지 또 문장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더라? 전치사 다음에 맞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라고 했어. 그러면 안 되겠다. 앞에도 내가 틀린 것 같아.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겠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학습자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근데 되게 웃긴 건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한 것이 1970년대 이제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주제를 설정하게 돼요. 나는 뭘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획하기. 사실은 이제 영어로 내 소개 정도는 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초안. 라이팅은요. 자, 리스닝은 초안이라는 게 없죠. 일단 들으면 끝나는 거고 스피킹도 그냥 말하면 끝이에요. 대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정정할 수가 있겠죠. I know, I knew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 있지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일단 쓰고 나서 어때요?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에서는 유일하게 초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first draft라 그래요. 자, draft라는 게 뭐냐면 글을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원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first draft, second draft, third draft. 그래서 several times we can revise it. 자, 우리가 몇 번씩 그거를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퇴고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고쳐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 설정하고 계획하고 집필하고 그다음에 고쳐 쓰기. 계속 반복해서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처음 쓴 거는 first. 두 번째 이제 다시 고쳐서 쓴 거는 second draft.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또 고쳤어? third draft.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다 보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문장을 못 쓰니까 이 과정조차 못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제 토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토익도 라이팅이 있어요. 근데 토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요. 그럼 처음에 가면 주제를 줍니다. 토플은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쓸지 이 주제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문장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제도 설정하고 뭐에 대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요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교재가 그리고 우리 수업이 바로 요거를 해결해주는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20년 전에 저도 요걸로 시작해서 라이팅을 다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어를 많이 하긴 하지만 패턴화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문장을 익스펜딩 시키는 거. 무슨 얘기냐면 긴 문장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킬이 부족했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라이팅도 하게 되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여러분 제가 이제 딴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융합 소프트웨어 친구들 코딩 같은 거 많이 하죠? 파이썬, 그거 있죠? 자바 노트북, 자바 랭귀지, C 랭귀지 그리고 if 조건문 이렇게 해서 조건물 걸어가지고 어떻게 넣고 그리고 정수, 인티글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실수라는 단어를 파파고에 돌렸더니 원래 실수가 플로트더라고요. 그 실제적인 숫자, 액츄얼 넘버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액츄얼 넘버인데 이제 그 단어가 용어가 전문 용어가 플로트라고 있는데 FLOAT가 있는데 실수라고 했더니 얘가 파파고가 미스테이크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아니 인티글
뭐, 그 다음에 넘버, 이런 단어가 다 나왔는데 갑자기 왜 미스테이크 나왔어 했더니 처음에 저도 얘가 잘못 인식한다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고치는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다 고친 거죠? 근데 생각해봤더니 얘가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도, 이제 팝하고 돌려서 쓰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걔가 틀린 걸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how to write,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를 공부하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들이 처음에 팝하고 돌리는 거 있죠. 그거를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요. 그래, 팝하고 돌려봐라. 상관없다. 너 돌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려갖고 와서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본인이 알아야만 그 문장이 맞고 틀린지를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의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 이거 AI가 돌려놓은 건데요. 검수 좀 해주세요. 보면 다 팝하거나 이런 데 돌려갖고 보내는 거죠. 결국 뭐냐면 기본적인 마지막 터칭은 인간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요 쓰기 공부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융합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SVO 순서로 글을 쓰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요. 해양바이오? 내가 생태계에 관련된 글을 쓰더라도 영어로 쓰더라도 SVO로 시작. 스마트 시티? 나 저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유비쿼터스가 막 갖춰진 도시에 대해서 쓰고 싶어? 그래도 똑같이 SVO. 관광? 자, 우리나라에 놀러 오세요.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다 SVO. 자, 저 영어 교육. 자,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제가 영어로 옮겨요. SVO. 바뀌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라이팅에. 자, 그래서 영어의 글쓰기는 특정한 구문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글쓰기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말을 풀면 즉 영어에서는 문법, 그래머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SVO 순서로 글을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특정한 구문인 SVO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호나 문자를 이용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 이건 바로 뭘까요? English expression.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민감해가지고 제가 탁 건드렸더니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두 칸이나 가버렸네. 제 액세서리에 달렸나봐요. 자, SVO를 썼죠. 그러면 English expression이니까 뭐죠? SVO에 각각 들어갈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정해져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S 자리에 들어갈 거는 명사, V 자리에 들어갈 거는 동사, O,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명사,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는 SVO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명사 들어가지, 동사 들어가지, 명사 들어가지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길고 복잡하게 갈수록 이 부분이 어때요? 여기 이거 들어가는 거 맞나?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 맞나? to 쓰는 거 맞나? 아니 ing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팅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라이팅 프로세스. 아까 제가 그 쓰기 과정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이렇게 SVO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는 표현과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썼어요. 이 SVO의 센텐스가 모여서 자, 이 SVO의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라이팅 프로세스는 뭔지 요 자멜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오래됐죠. 1983년도긴 하지만 이분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 같은 분이에요. 자, 자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Writing is a process through which students can explore and discover their thoughts, constructing meaning and accessing it at the same time. 중요해요. At the same time. 생각을 찾고 발굴해내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라이팅 할 때. 그리고 의미를 construct, 의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내가 또 평가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라이팅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도 이 과정을 거쳐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영어는 더 어려워. 왜? 단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찾아야 되고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ttention is paid first to the content and meaning and then to the form. 자, 여러분 처음에 먼저 포커스 돼야 될 거는 컨텐트, 내용이래요. 그리고 meaning,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 for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writing process. 자, 그러면 내가 영어로 글을 써보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과정들은 내가 글을 쓰나? 라고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 한국어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한국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에 내가 뭔가 써야 돼. 아,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교수님한테 보낼 거니까 일단은 교수님한테 오늘 수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비대면인지 한번 그걸 여쭤봐야 되겠구나. 토픽 정했어요. 자, 뭐라고 여쭤볼까? 아, 교수님 오늘 뭐 비대면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러면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여쭐 게 있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뭐 아니 이게 아니다. 내가 먼저 내 소개를 해야 되겠다. 교수님, 저는 누구누구 수업을 신청한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뭐죠?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찾고 정리하는 과정. 그런 다음에 앞부분에 이걸 먼저 넣는 게 좋겠고 뒷부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드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컨스트럭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읽기의 과정 같은 건데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조금 더 어려운 거는 뭐 단어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가 틀리면 말이 안 돼요, 영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대한 영어의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좀 순서라도 잘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제2언어에서 라이팅 프로세스. 아까 그거는 제가 이제 모국어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한국어도 마찬가지라고. 자, 제2언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글이 써지지 않으면, 자, 요거 제가 한번 조금 띄워볼게요. 여기서 지금 요거를 좀 지울까봐요. 요거 안 지워지나요? 요걸로 지울게요. 안 지워지네요? 저 이거 어제 하니까 잘 지워지던데, 자, 먼저 그러면 닫을게요.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글이 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왜 그런지 등 일련의 행동들을 관찰하는 연구예요. 이게 바로 라이팅 프로세스의 연구인데, 비헤이비어를 보고 전략을 보고 스트래티지를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사전을 볼까? 아니야, 내가 끝까지 생각해 볼까? 아니면 교수님한테 물어볼까? behavior. 요거를 다시 말하면 전략이 되는데, 자, behavior가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모두들 하는 행동이고, 요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전략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가? 네. 자, 이제 아까 behavior라는 게 있었고, 이제 전략은 뭐냐면, 자, 이런 게 다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략이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자, Flower and Haze라고 하는 분들이 플래닝 한다. 그리고 translating 한다. 텍스트로, 그 다음에 revising 한다. 이렇게 세 단계의 전략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글을 쓸 때 계획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를 또 생각을 번역을 해서 문장으로 넣기도 하죠? 그리고 리바이징도 하죠. 고치기도 하고, 철자 틀린 거 없나? 확인도 하고. 이게 이제 라이팅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랄라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note taking for generating meaning.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note taking을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할 때, 저 같은 경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모한 것들, 자, 요런 것들이 다 라이팅 하기 전에 이제 구성을 잡아보는 거죠. 요렇게. 그게 이제 바로 그 라이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노트 테이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arrowing down the topic. 토픽이 이렇게 있으면 뭐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결국 뭡니까?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좁혀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쓸 때요, 물론 모국어의 특징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단점들이 뭐냐면, 주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일괄되게 네로우 다운해서 이렇게 쭉 써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나가요. 글을 쓰다가 이렇게 딴 글을 써요. A라는 주제에서 A-2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B-1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revision to match text with meaning.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잖아요. 영어로 쓴 글을. 그러면 내가 의도했던 그 의미랑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고당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라이팅을 10년 동안 가르쳤었어요. 직장인들도 많고 또 전문인들도 많았고 수업에 뭐 외국인 회사 그 비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는 없어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되게 많아요. 특히 세무사, 회계사 많더라고요. 승진의 영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고 해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인데도 수업에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썼는데 내가 의도한 거랑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제가 수업에서 그랬거든요. 문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문법을 알면 그 스트럭처에 맞게 글을 잘 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출장을 딱 갔더니 바이어 딱 하는 말, 마이클 너 공부하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너 문장이 달라졌다. 이메일 문장이 달라졌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의 미닝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잘 맞춰서 글을 썼어야 되는데 간혹 이 스트럭처라는 것이 우리가 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문법을 내가 아는 걸로만 글을 쓰려다 보니까 한계가 와요. 하지만 내가 문법을 많이 알면 글을 좀 더 다양하게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그럼 뭘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을까요? 문법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라이팅 할 때요, 문법 모르면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스피킹을 잘하고 라이팅을 잘하는 거 아니라고 누가 말했어요? 잘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도 내가 좀 길게 말하고 싶어요. I teach English writing 또는 I teac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on Thursdays at 안양 University for the students. 지금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죠? 자, 뭡니까? 저도 문법적으로 움직였어요. I teac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SVO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전치사 명사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거든요. On Thursdays, 목요일마다 어디에서요? At 안양 University, located in 강화도. 그럼 강화도에 위치해 있는 안양대학교에서 강화 캠퍼스에서 누구를 위해서? For students. 자,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길어지는 게 규칙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죠? 문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길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문법적으로 모르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writing anxiety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아, 난 너무 두려워. 막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문장 요거 이제 제가 지금 그때 찾았던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문장 만들기 연습을 위주로 하는 교재라고 말씀드렸죠. 연구 논문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 후에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동감해요. 글을 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많아도 how to write를 모르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문장 만들기만 해줘도 땡큐인 거죠, 진짜 여러분. 저 진짜 그래서 지난 학기에 첫 학기 때도 잘해줬지만 그 친구들이 두 번째 학기에도 이 친구는 진짜 이 책이니까 첫 번째 학기 거잖아요. 두 번째 학기 때는 너무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채점해 주신 분께서 너무 감동이라고 자기도 칭찬까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냐고 이렇게까지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기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그 기특함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센텐스 쓰기. 독자가 글쓰니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그러니까 미닝을 맞춰서 텍스트랑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자신이 쓴 걸 다시 읽어보기 문법적으로 맞나?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리딩은 구문이나 철자 등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읽기와 쓰기란 뭔가인데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제 논문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찾아낸 전략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자꾸 읽고 해석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보고 영어로 다시 한번 읽고 그 부분을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긴 해요. 왜요? 내가 쓴 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도 같은 거니까. 자, 읽기와 쓰기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대신 우리나라 현실은 리딩하고 두 개 같이 돼 있네. 리딩하고 라이팅 중에서 뭐가 되죠? 리딩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라이팅에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실 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합니다. 읽기와 쓰기는 뺄 수가 없는 관계. 아시겠죠? 자, 우리 1차 시대랑 2차 시대랑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쓰기의 과정이 어떤 거고 읽기의 과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셨죠?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문장 쓰는 법을 잘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영어로 잘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